이제는 어디냐? 네. 유형자산, 투자자산은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이 안 나와가지고 관련이 없어서 안 해요. 자, 보죠.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은 사용 목적이죠. 맞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우리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죠? 사용 목적? 못 찾으시는 거야? 120페이지 맞는데? 아닌가? 아닌가? 120페이지? 맞을 텐데? 아니네? 122네요. 왜 100 여기로 해놨지? 뭐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이거. 122페이지, 2페이지. 다른 데 잘못됐나? 그러네. 여러분, 2페이지씩 밀렸어요, 이게. 어떡하냐? 어떡하지? 그냥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고치면 돼요, 지금 이렇게. 제 잘못 있죠? 죄송해요, 여러분들. 사과드릴게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청문회인가요?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죄송해요. 지금 발견했네. 쏘리 그거 바꿔야 되겠다. 교재가 많이 뭐를 더 추가하셨나? 원래 회계금 바뀔 페이지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할 목적이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거는 가끔 나오는데 내가 토지라는 개정 과목하고요. 건물이라는 개정 과목은 언제 사용하냐면 내가 영업 활동했을 때. 일반적인 기업들은 사용 목적으로 하죠. 우리 말고. 좋아하지 마시고. 사용 목적인데 근데 가끔씩 투기 있죠. 투기. 맞죠? 투기할 목적. 이쁜 말로는 시세 차익 얻을 목적, 또 투자 목적. 이쁜 말. 우리가 알고 투기. 예, 그 목적으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샀대요. 이때 개정 과목 토지, 건물 안 써요. 이때 개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 씁니다. 개정 과목이 개정 과목이고. 그래서 여기요. 투자 목적의 토지나 건물을 샀다라고 하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 쓴다라는 걸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말문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 부동산 매매업자분들이죠?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는 부동산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판매 목적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형태가 유형이니까 있어요. 맞죠? 있고,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해야죠. 비유동이니까. 맞죠?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비합해선자산 그런 거 내지 않으니까. 회계 1급 때부터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형자산의 예시 있죠? 예시는 우리가 그냥 개정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사용 목적으로 땅을 샀다. 땅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어요.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 일단 감가상각은 다 한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건물이야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주로 우리가 이제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게 일반적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회계에서는 건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장이나 창고는 아니지만 우리가 육교나 뭐 다른 것들이 교량이라고 합니다. 다리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육교라든지 그 교량 맞나? 아무튼 그 다음에 뭐 발전소 같은 데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물이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구축물 개정 과목 안 내요. 구축물은 무시하셔도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기계장치는 느낌 오실 거죠? 우리가 기계라고 하는 걸 회계에선 기계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회사가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인데 우리가 차 있죠, 차 형태.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승용차 있죠? 그 다음에 트럭도 있을 거고, 그 다음 뭐 우리가 특수하면 지게차도 있을 거고,
지게차도 있을 거고, 그다음 여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또 영업 활동에 사용하려면, 버스 같은 것도 가끔씩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출퇴근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가끔씩 이제 저도 아침에, 여기 출근할 때 보면은, 네, 아모레 퍼시픽, 있던데, 아모레 퍼시픽, 뭐, LIG 넥소, 막 이렇게 대기업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거기는 이렇게 오더라고. 오, 복지가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래서 대기업까지 다니려고 하나 봐. 아, 이렇게, 그죠? 기다리고. 여긴 또 삼성전자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이쪽. 여기 건너오는데, 서울시청 맞은편? 거기에 이제 오전 되면 삼성전자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반도체 그쪽. 아무튼 복지가 좋아. 자, 그런데 촬영은 하고 써요. 자, 그 다음에 뭐 비품은 넘어가도 되겠죠? 비품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딱지 않게 설명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건설업자가 짓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을 때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비품, 건물, 차량 운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완성됐을 때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럼 내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내가 만들고 있을 때 그때 지출해야죠. 그때 잠깐 쓰는 걸 우리가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내가 지을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목조주택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1층 뭐 모던 주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지을 수 있는 집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정원 같은 거. 맞죠? 그런 것들 하시는 분도 있어, 실제로. 내가 그쪽을 업으로 삼지는 않는데, 정말 그런 것들을 내가 어렸을 때는 아니고, 사회생활 하시면서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본인 막 지어. 그게 원가가 더 싸거든. 그죠? 아무튼, 예. 그럼 그분들이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뭐 건설 중인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니면 우리 회사가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한 거야, 의뢰. 맞죠? 그 건물을 지어달라고 의뢰하는 우리 회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제조업자니까. 그럼 공장을 지금 짓고 있을 때 지출을 해요. 그럼 건물을 잡을 수가 없어. 왜? 아직 완성 안 됐거든. 잠깐 잡는 거예요. 그렇죠? 잡았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 잡아 빼서 건물로 대체시키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건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잠시 임시적으로 처리. 한마디로 내가 이제 공장 건물 막 짓고 있을 때 2억을 퍼부은 거야. 2억을 퍼부어? 자, 2억을 쓴 거예요. 그럼 일단 건설 중인 자산 2억을 잡아 놓는 거예요. 지출할 때마다 다 하면 2억 된 거예요. 그랬다 건물이 완공되면 더 이상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니까 대변으로 빼버려. 그죠? 그리고 차변에 건물이라는 완성된 놈을 대체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서는 계정 과목이 중요해, 계정 과목이. 자, 그러면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혹시 감가상각이라 좀 들어보셨어요?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하고요, 무형자산의 특징이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특징. 사용 목적이잖아요. 그럼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사용하니까 뭐 해야 돼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럼 우리 비용이 쓴 거죠, 쓴 거. 그럼 질문, 쓴 거랑 사용한 건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화장지를 사용했다와 화장지를 썼다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둘은 같은 거야. 왜 표정이 나 무시하니? 그게 아니라 혹시 달라요라는 분들 계세요. 같은 말이에요. 그럼 썼으니까 비용 처리해야 돼.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은 사용을 하자 사용기간이 있잖아요. 사용기간이 있으니까 사용하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용기간이 없거나 아니면 사용 아직 못해. 그럼 감가상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기간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 토지는 자 제가 역사 선생님 아니지만 고조선 시대 때부터 한반도는 지금까지 존재해요. 외적의 침입을 받았더라도 없어지지 않았잖아. 재미없구나. 그러니까 무한대.
쓰레기 매입장 생각하지 마. 그런 건 감가상각합니다만 매입장 말고 일반적인 토지 한반도 있는 거, 그죠? 그렇지 말면 뺏겼잖아요. 아니 그거 계속 있는 거잖아요. 일단 토지는. 그래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중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을 이렇게 물어봐요. 토지. 자, 그리고 우리 건물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못 해요. 맞죠? 그랬다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 이런 게 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건설 중인 자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포인트. 자,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우리 취득원가라는 게 123페이지입니다. 네. 이거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당연히 이제 똑같을 줄 알고, 24년도랑. 자, 보죠.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입니다. 자고로 별표 3개예요. 제가 3개 치는 건 이론, 실기, 계산 문제 다 잘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이론, 계산 문제, 실기 전부 다. 진짜. 취득 원가가 가장 중요한 챕터를 꼽자면 무조건 유형자산입니다. 진짜예요.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유형자산. 자, 보죠. 이거는 너무 귀에 닦지 않게 설명해가지고, 그죠? 매입 금액에다 총, 일단 매입한 그 잡채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한다라는 거 워낙 많이 설명했는데, 정확하게 우리 취득 원가가 돼야 될 금액은 이런 표현이었죠. 해당 자산을 우리가 사용이란다. 우리가 원하는 상태? 그죠? 아니면 원하는 장소, 이르게까지 하는데 쓴 거면 걔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비용 아니다.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유형자산은 어떤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에요? 사용 목적이니까 여기에서 원하는 상태는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재고자산은 판매 가능한 상태였고, 자 보시죠. 이런 것들이 취득부대 비율. 이렇게. 자, 해볼게요. 자, 이건 너무, 이거. 수수료, 운송비, 하역비는 재고자산에서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좀 주문이 많이 들어와. 맞죠? 그럼 주문이 많이 들다 보면 캐파를 늘린다. 캐파를 확장한다라고 불러요. 유식한 표현 좀 써봤어요. 캐파, 영어. 아무튼 뭔가 이렇게 늘려. 왜 늘려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로는 아직 이제 한정적이야. 더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떼돈 벌 기회잖아요. 맞죠? 그러면 뭔가 이제 기계 장치 이런 것들을 더 사와요. 증설을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번에 좀 공장의 면적을 늘린 거예요. 면적을 늘렸으면 기계 장치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기계 장치를 내가 한 10대를 사온 거 좀 비싼 거. 기계장치 10대를 한 10억 주고 사왔대요. 하나당 1억씩 10억 주고 사왔는데 그 기계장치 10대를 우리가 깔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얼마를 들였냐면 1,000만 원 들였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1,000만 원 뭐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 아니에요. 왜? 기계장치를 깔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잖아. 맞죠? 기계장치 안 깔아? 맞죠? 그냥 기계장치 보관, 이렇게 기계장치 막 외관을 보고 있어? 아니잖아요. 설치를 해야지만 기계장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쓴 거니까 회계 입장에서는 자산 돼야지 비용하면 안 돼요. 빨리 이 논리 익숙해지셔야 돼. 맞죠? 썼으면 비용이라는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계에서는. 그래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설치비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사시잖아요. 사시면 네, 법적인 소유권이 여러분들께 바로 되지 않아요. 뭐 내야 돼? 일단 취득세라는 세금 내셔야 되고 또 그냥 취득세만 내면 끝나? 아니에요. 공인중개사하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안 만나면 큰일 나. 맞죠? 싫어도 만나야 돼요. 맞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분한테 공인중개사분의 중개를 거쳐야지만, 예, 이게 나라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요즘 공인중개사 많이 어렵죠. 건물 지금 우리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집 근처에서도 공인중개사분이 공인중개사 여기 건물 옆에 살짝 해가지고 붕어빵 팔고 계시더라고. 붕어빵 장사가 좀 괜찮은가 봐요. 돈이 좀 하나에 1,000원 맞죠?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붕어빵, 예,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 세네 개에 1,000원이었거든. 언제적 다냐? 근데 조선시대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진짜로, 많이, 아무튼 비싸졌더라고. 그래서 그 시대 생각하시는 분들 무서워 잘 못 사 먹을 거예요. 나만 그런가? 아무튼 무슨 못 사 먹겠더라고. 예, 물론 남이 사준 거 잘 먹어요. 원장님 사주시는 건, 그렇죠, 그렇죠. 양아치도 생각하지 마시고, 원장님 사주신 거 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금은 수수료입니다. 취득세는 세금이고. 알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분한테 내가 이번에 건물을 3억 주고 사면서 중개사 수수료 200만 원 냈대요. 그럼 그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수수료 비용 아니에요. 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일단 법적인 소유권이 우리 회사께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회사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흑백 요리사에서 그 누구냐 비벼 드시는 분 있잖아요. 비빔 비빔 아저씨? 몰라 나도 잘 안 봐가지고 뭐 비빔 그분 있다며요. 뭐 비벼 맞죠? 그분이 안 보이시죠? 잘 원래 잘 됐다가 나왔어. 나왔는데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편집이 되고 사라졌어요. 아니 그 요리사 쪽에서는 편집이 안 됐고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뭐지 그럼 유명하면 다른 뭐 유튜브 프로그램에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통편집이 됐어.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그 안내 그 음식 그 비빔밥 뭐 그쪽을 하셨는데 그 뭐지 불법으로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게. 음,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 한테 아니에요. 사실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외국이 아닙니다. 됐죠? 그러면 그래서 나가라고 했는데 자꾸 영업을 한 거예요. 됐죠? 그럼 만약에 허가를 받아야지. 법적인, 그러니까 그 건물의 소유권이 내게 돼야지만 거기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알죠? 그럼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내 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어차피 전 유튜브 파급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해도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거를 지급해야지만 해당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법적인 소유권을 회사가 인정받고 있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 안 내면 불법적 사용이에요, 이건. 아셨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취득과 관련된 수수료예요. 임차 아닙니다. 임차할 때도 수수료 내거든요. 그건 수수료 비용이에요. 왜? 임차하면 내 거예요, 임대인 거예요. 임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임차하면서, 이거 취득원가 가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은 제 겁니다. 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취득. 조회하지 마시고, 내 거 만들려고. 임차료는 내 게 아니야, 그 집은. 임대인 거지. 그쵸? 요것도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가끔씩 지문으로 제세 공과금 이렇게 주거든요. 자고 우리 어이제자가 어떤 제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재무제표 할 때 그 제자. 여러 제자. 그래서 여러 세금과 공과금이란 뜻이에요. 해석은 돼야 돼. 제세 공과금이 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죠?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돼야 돼요. 관련된 세금과 공과금 있잖아요. 대표적인 제가 알기로는 공과금이 그 토지 쪽이면 토지개발부담금 이런 것들, 재건축 부담금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야 될걸, 그걸 아마? 내가 이득 보고 있으면? 조합원분들? 그냥 무시해요. 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우리 취득세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 취득세가 나오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알죠? 얘도 공인중개사 수수료 똑같아요. 법적인 소유권 인정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내게끔 돼 있어요. 알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우리가 여러분들 취득세는 딱 한 번만 내요. 끝이에요. 근데 재산세, 자동차세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년 거기서 매년 날라. 맞죠? 그리고 매년 날라오고 취득하는 세금이에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에요? 가지고 있는 단계. 취득 끝난 거예요.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취득이 끝나고 난 뒤에 이후에 지출은 원칙이 비용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는 나오면 여러분들이 개정 과목이 세금과 공과거든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지니는 개정 과목이에요. 세금을 비용 처리하거나 공과금을 비용 처리하거나. 했죠. 여기서 공과금은 나중에 밑줄 칠 건데 내일 아마 밑줄 칠 거예요. 여기에 우리 회계에서 공과금은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아니에요. 미리 설명드린 벌금을 우리 회계에서는 공과금 처리하거든요. 벌금, 과태료 같은 거. 그게 왜 공과금일까요? 세금처럼 강제적으로 내야 돼. 맞죠? 다만 세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걸 회계하고 세법은 공과금이라고 해요. 세금은 아니지만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인 거. 아셨죠? 그래서 회계하고 세법 하실 때만큼은 여러분들이 공과금을 빨리 세금이 아닌데 강제적으로 내는 성격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요. 뭐 친구하고 대화할 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나 공과금 내러 간다 할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손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점도 가끔 나오는데, 자고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비싼 기계들은 막 2천억 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입니다. 그죠? 뭐, 그 반도체 장비 중에 아주 그 미세한 공정 있잖아요. 해가지고 뭐 EUV 장비인가? 네덜란드 업체에서 만든 걔네들밖에 못 만들어. 다른 데 못 만듭니다. 그래서 슈퍼을이라고 하죠. 슈퍼을.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을이에요, 을. 삼성전자, SK하이는 여기 갑인 거고. TSMC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하지만 걔네들 장비가 없어 못 만들어. 그 미세한 걸. 그죠. 하다 보니까 막 가서, 아유, 저희 먼저 주시라고. 슈퍼을. 슈퍼 갑은 들어봐요, 슈퍼을. 맞죠? 그런 거. 그래서 2천억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한 대당. 여러분 많이 팔면 되겠네요. 2천억짜리니까 여러분 많이 못 만들어, 잘. 좀 만드세요. 그죠? 그래서, 자, 2천억짜리 기계를 사왔어요? 뭐 사오면 바로 그냥 돌려? 아니, 뭐, 바로 뭐 돌려,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렇게 기계장치 이런 것들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요. 맞죠? 그래서 항상 이제 기계장치를 사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따라 같이 와요. 테스트 해주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맞죠? 그래서 이제 2천억짜리 기계 샀는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한 1,000만 원 썼대요. 그럼 1,000만 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 장치로 봐야 돼요. 왜? 기계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키려면 테스트하는 과정은 필수예요. 맞죠? 그럼 이것도 회계 입장에서는 기계 장치라는 유형 자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쓴 거니까 해당 기계 장치 취득 원가에 가산합니다. 다 이런 논리야. 맞죠? 그럼 그 기계는 2천억,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하는 걸 시운전한다, 시운전. 그죠?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운전 있죠? 기계에도 운전한다라는 표현 써요. 시운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이제 시운전 하다 보면 시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제품, 시험 삼아 만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제품들이 한 개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품이라고 해서 시제품 생산 단계다 막 이렇게 부르면 고객 품질 평가단 뭐 시제품 만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뉴스 같은 거 보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뭐 최근 이제 그 HBM인가 아무튼 그 AI 쪽 있잖아요. 최신 거 해가지고 그 엔비디아나 이런 데 샘플 납품해 샘플 시제품 같은 거예요. 샘플 아무튼 그래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걸 또 팔 수가 있어 일반 조그만 가격에.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 시운전비로 1,000만 원 썼는데 시제품 나와서 30만 원에 팔았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얼마만 순수하게 쓴 거예요? 시운전하는데. 또 1000만 원 썼지만 30은 들어왔으니까 970만 썼잖아요. 970만 더하면 된다라는 표현을 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시제품 시운전 과정에서 시제품 매가액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거잖아. 일단 1000만 원 더해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일단 1000만 원 썼으니까 근데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30만 원에 시제품 나와서 팔았니? 팔아서 돈 들어왔어? 그러면 운전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나간 지출인 970만 원만 더해라는 게 요 문구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추격해놨잖아요. 여기 시운전 과정에서 여기 순수하게 지출한 시운전 관련된 순수한 지출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결론은. 왜? 회계에서는 얼마 주고 샀니가 여러분들 취득원가 개념이라면서 얼마 주고 샀니? 그죠? 그러면 준 건 1000만 원이지만 30만 원 들어왔으니까 순수하게 준 건 여러분들 970인 거잖아요. 맞죠? 물론 잘 알진 않아. 말 문제로 요거만 내고. 자, 그러면 한 문제 풀고 여러분들 쉴게요. 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분계 하나 이렇게 하고, 자, 어디냐면은 유인물이래요. 숙제 유인물. 숙제 유인물입니다. 자, 숙제 유인물 몇 페이지냐면은요, 그냥 분개만 해야 되겠네. 별로 이렇게 남아있는 게 없구나. 어디냐면은요, 여러분들, 29페이지. 자, 29페이지에 몇 번이냐면, 14번. 29페이지에 14번이에요. 요거 하고 쉴게요. 이십구 페이지 14번, 29.
자, 그럼 해볼게요. 해봐도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업무용 화물차. 여기 업무용 화물차니까 이 차량 운반구죠. 영업 활동에 쓰는 차량 형태는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얘를 구입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 일단 취득세, 여기 핵심 취득세. 그럼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야지만 해당 화물차의 법적인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화물차를 우리 회사가 영업 활동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취득세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저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에 가산해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는 일단 1,000만 원이 그냥 매입한 금액이죠. 진짜 1,000만 원. 여기에다가 취득세 20만 원 이렇게 더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요. 이렇게. 그렇죠? 물론 1,020만 원 적으시면 되지만 이렇게 습관 들이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나중에는 진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이건 알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보통이라 할게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200 나갔어요. 맞죠? 그리고 취득세는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20만 원. 그럼 1,000만 원짜리 차 사면서 200은 예금에서 나갔고, 그럼 잔액은 여기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800만 원은 외상으로 차 산 거잖아요. 계정 과목. 그렇지. 방금 외상매입금 들었으면 제가 욕할 뻔했어요. 미지급금이죠. 왜? 상품 아닌 거 샀으니까. 그렇죠. 상품 아닌 걸 외상으로 사도 우리 미지급금, 어음 발행해도 미지급금.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금에 800만 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지급금은 실제 실계하실 때는 얘가 채무니까 거래처 한국자동차 거시면 되겠죠. 자, 됐어요. 우리 쉬셨다가 10시